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지방의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융복한 미래를 선도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가 민선 8대 광산구의 전반기를 꾸려나갈 배용석 의장으로부터 그 후의 운영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당 생활을 25년 됐는데요. 그동안에 2002년도에 당선이 돼서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거치고 지금 16년 만에 이번에 재선으로 이렇게 의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당선이 됐고요. 또한 의원들이 도와준 덕택에 의장에 이렇게 당선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의회를 이끄는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요. 집행부와 경제 감시 기능도 좋지만은 대화 타협으로 앞으로 강산 발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의회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산구는 광주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산구 의회를 운영할 때 이제 앞으로 우리 의장님께서 기본 철학과 운영 계획이 있을 텐데요. 얘기 좀 해주시죠. 광산구 의회는 17명의 의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요. 15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2분이 이제 타당 소속입니다. 또한 연령, 계층 간의 개성도 강하고 여러 가지로 지역이 틀리다 보니까 타협을 시키고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씩 양보하면서 절충점을 찾아가는데 협치의 운영을 모색한다면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들의 역량을 이렇게 배가시키고요. 국민과 스킨십 의정에 이렇게 매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또 강임시와 견제에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의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의정 포럼과 의원 연구 모임, 정책 토론회 등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안 심의와 구정 질문,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동의안 등 대의기관에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 수준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기에 맞춰 변화하는 광산구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회의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면 집행부인 자치구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을 이제 제시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광산구 행정과의 어떤 관계 설정, 앞으로의 협치 방향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결산이 대표적인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민들과 약속이기도 하고 집행기관과 대립이 아닌 현명한 대안과 효율적 보관을 가지고 고민하고 견제할 계획이고요. 의회와 집행기관이 균형과 소통을 맞춰가면서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견제가 진정한 견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난 7대 광산구의회와 광산구청은 심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두 수레바뀐 의회와 집행기관이 균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문마저 들었습니다. 두 바퀴 균형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일방 통행이 아닌 다양한 소통의 길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의회와 집행기관이 균형과
소통을 잃어버릴 경우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신들의 실리와 정치적 목표 때문에 스스로만을 바라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지 반성과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해답은 소통이다. 양 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통이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강상구는 행정의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가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강상구회가 먼저 소통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부터 집행기관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도록 할 생각입니다. 더욱이 강상구청 공무원들과 소통의 문을 넓히겠다. 많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직원들에게 다가가고 함께 고민하는 의회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의회와 의원 모두는 그 지역 발전을 위해 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광산구의 미래 신성장 동력 상당히 중요하고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육성 방안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을 텐데요. 얘기 좀 해주시죠. 어등산 개발 문제, 항령강 수변공원 정비, 그다음에 강주 송정역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송정 어휘시장이 갖고 있는 현대화 사업 활성화, 그다음에 지금 민원인들이 지금 포화 상태인데요. 강상구청 이청사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강상구의 앞으로 또 미래 성장 동력이고 개발을 꼭 해야 된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20년 전에 준비했던 부분들이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해외 연수도 네덜란드로 노테르담에 가서 재래시장 현대화의 세계적인 그 발전 모델을 한번 연구해 와서 TF팀을 꾸려서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등산 개발, 관광화, 그다음에 이제 관광 수입, 그다음에 항령광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확충. 그래서 축구장을 한 10개 년 정도 만들어서 거기에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관광객들을 교통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기반 시설을 만들어서 아마 지역 경제가 활성화, 그다음에 고용 창출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또한 지금 평동 포 사격장이 지금 거의 한 300만 평이 다 됩니다. 그 평수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거기에 어떤 대기업을 유치해서 어떤 정말로 그냥 발전 모델을 제시한다면은 우리 강상구가 구도심이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도심 재생 사업으로 해서 구도심에 대해서 5군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에 대한 것도 도시계획을 제대로 해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한다면은 소외된 어떤 빈부 격차가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광주의 이제 관문인 송정역 개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진전이 되고 있는가요? 뭐 잘 아시다시피 복합항순센터가 이번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8대 의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그게 무효화 되어버리고, 또한 그 강주 송정역의 관문인 송정역 주차장에 뭐 주차 시설을 철탑 타워를 세운다고 그래요. 주차 시설. 그래서 저는 의의 제기를 했습니다. 의제는요, 왜 관문에 여러 관광객들이 왔을 때 첫 인상을 그렇게 삭막하게 만드는 주차 타워를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강주시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좀 변형을 해서 이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보이는 것을 조금 좋은 방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전 관련해서요. 광산구가 이제 바로 혁신도시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 공대 유치를 한때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실국에 요청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결과는 다음 문제고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가 안 됐을 때는 어떤 명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왜냐면 그리고 올해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된 지 1년이 넘었고요. 그 지방 분권 관련해서는 중요한 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특히 이제 지방의회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그게 발전 방안을 좀 생각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정부 여당이 지금 이제 대표를 뽑는 선거가 지금 8월 25일 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비가 되면은 우리 그 구청 주민자치과라든가 핵심 과에서 전부 서류를 받아서 중앙 정부도 이렇게 방문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또 아신 장관님도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자치분권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이 튼튼해야 지방의회든 지방 분권이든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한 게 있으시면?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저희 그 복지 예산이 한 60%가 차지하고 인건비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요구를 하고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예산 부분에 그 부분은 가장 먼저 사람이 먼저다. 예를 들어서 사망 사고가 많이 나는 도로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번에 폭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재난이거든요. 재난인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도 경로당에서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반죽음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런 예산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선 방법을 지금 시의회 자치행정국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광산 구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당부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없고요. 저희들이 다 이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들이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씩 대형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집단 이기주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서로 주민들끼리 대화하고 타협해서 빨리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들이 해주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꼭 의회에 방문하시든지 행정기관을 통해서든지 이제 오시면은 저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산구의 전반기 의정을 꾸려나갈 배홍석 의장으로부터 의회 운영 방향과 지역 발전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광주멜TV는 계속해서 광주 전남 지방의 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치분권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